녹화는 한번 녹화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익절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못 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앞으로의 생각,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이 라이브를 계획을 했던 건 어제 3.5% 하락하기 전에 공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타이밍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빨리 해버릴 걸. 제가 게을러가지고 게으르다기보다는 그냥 이번 주까진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좀 조심하자 이런 콜을 하고 나서 조금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번에는 조금 더 한 템포 늦게 공지를 해보자. 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일정을 잡았었는데 근데 하루가 참 아쉽네요. 하루가. 제가 어제 텔레그램에도 그런 얘기를 썼잖아요. 뭐 조심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 달은 더 광기가 지속되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만약에 어제 하락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추가로 하락이 이어지게 된다면 생각보다 이번에는 하락 시점을 꽤나 잘 맞춘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계획을 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버블을 대하는 자세. 이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이 고점에 팔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뭐 대비와 대응에 대해서 어떤 요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의 경험은 어, 사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여러분은 이 버블장에서 고점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수가 쭉쭉쭉쭉 오르다가 대충 이쯤에 운이 좋다면 입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꺾인 다음에 이제 이성을 찾고 나서 입절하고 그러고 뭐 횡보하다가 뭐 점점 이제 뭐 내려갔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쭉쭉쭉 주워가는 그런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언젠가부터 현금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라. 이런 얘기들을 한 지난주부터는 그래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변동성이 큰 종목들로 좀 구성이 돼 있었죠. 저희 포트폴리오가. 예를 들어 하이브 아니면 뭐 솔루나 일부 비중은 솔루나에다가 놓는 형식으로 했었죠. 뭐 하이브를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을 사가지고 30만 원 이득을 봤어요. 그럼 이 중에 예를 들어 어제 3분의 1을 익절을 했다면 원금은 33만 원, 뭐 수익금은 10만 원, 요 정도가 남았었겠죠. 그래서 이 수익금만큼만 한번 넣어볼까? 이런 얘기를 어제 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 뭐 30만큼의 수익이 났다면 이 10만큼의 베팅을 했으니까 여기서 10%가 까여도 9잖아요. 30의 수익이 29가 되는 거죠. 뭐 요 정도 안에서 계속 지키자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점에 팔 수 있는가? 이건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수준에서는. 왜냐하면 지수를 보면 자, 트레이딩 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수가 쭉쭉쭉쭉 오르다가 요만큼 꺾였어요. 요 3% 정도 이제 고점 대비 3% 정도 꺾인 거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완전 핵 고점에서 3분의 1을 날렸고요. 그리고 이 중간 지점에서 나머지 3분의 2를 다 날린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락을 맞았고, 생각보다 대응을 너무 잘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냥 바이더 타코다. 타코라는 말이 있죠. 요새 유행하는 타코다. AI 때문에 오른다. 그리고 트럼프는 조심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오르니까 계속 갖고 있자.
그래서 이거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어제 타코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그냥 계속 홀딩을 했을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팔면 안 된다. 요새 그런 얘기들 스레드에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이거는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지. 여기서 파는 놈들은 진짜 멍청한 놈들이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르면은 뭐 당연히 그분들이 맞는 말인데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익절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오르면은 여기서 다시 잡아도 문제가 없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팔았다고 해도 이 여기서부터 쭉쭉쭉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차트가 한번 깨져버린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는 거는 그냥 보험료 낸 셈 쳐도 괜찮다. 근데 대부분 요걸 못하고 그냥 홀딩을 해버린다 이거죠. 근데 홀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냥 3% 정도 잃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홀딩하고 있던 것들이,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뭐 구글일까요? 아니면 뭐 나스닥 QQQ일까요? 뭘까요? 보통은 일단 QQQ 절대 안 갖고 있죠. 대부분은 TQQQ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뭐 구글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죠. 아이온큐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지어 아이온큐도 뭐 두 배짜리로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이 3% 하락했을 때 TQQQ는 당연하게도 9%, 어제는 4%가 하락했으니까 거의 11% 정도 하루 만에 하락을 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아이온큐도 뭐 그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여기서 잘라낼 수 있을까? 내 돈이 뭐 예를 들어 여기 완전 최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뭐 여기쯤에서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한 이쯤에 평단 있다가 내려갈 때 한 이쯤에서 뭐 예를 들어 패닉셀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한 이쯤에서 다시 샀습니다. 아니면 이쯤에서 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뭐 아이온큐 이런 거 핫하대. 그래가지고 한 이쯤에 또 샀습니다. 이쯤에 샀어요. 근데 그러다가 올라왔어요. 요때 한 거의 계좌가 두 배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 1억에서 한 2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1억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제 하루에만 뭐 10% 넘게 빠져서 내 돈이 뭐 1억 7천이 됐어요. 1억 8천에서 1억 7천. 근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너무 많은 그런 기억을 담아 놓더라고요. 아, 이거, 나는 7천만 원, 8천만 원을 번 게 아니라 나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절대 못 합니다. 1억 내가 벌었던 1억만 다시 채워놓고 그러고 익절하고 싶다. 무의식 중에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개별주는요, 한, 나스닥이 한 10% 빠졌을 때 개별주는 거의 뭐 마이너스 40% 혹은 그 이상도 찍히게 됩니다. 요랬을 때는요, 내가 지금까지 번 수익을 이미 다 잃었어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손절을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이 마이너스 40%가 찍히고 거의 원금이 됐을 때 이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원금이 됐으니까 원금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더 떨어지지 않겠다. 본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아이온큐를 볼까요? 이게 아니다. 자, 아이온큐를 봤을 때 여기 본격적으로 최근 랠리가 시작된 지점 여기 한 이쯤부터 여기까지 두 배가 올랐어요. 두 배가 올랐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과연 요때 샀을까요? 이 랠리 처음 시작할 때 샀을까요? 차트를 좀 아는 사람들은 여기 고점 돌파할 때 요때 뭐 샀거나 아니면 막 올라가니까 오오오 뭐야 하다가 여기 딛고
이렇게 올라갈 때 한 이쯤에서 산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산 사람들은 처음에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한 그래도 23% 정도 남아 있는 거고요. 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죠. 근데 요 사람들이 문제죠. 여기서 산 사람들은 이 수익이 거의 이제 반납이 된 상태예요. 최고치가 20% 수익을 보다가 이제 2%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요 사람들은 초보일 가능성이 높죠. 제 생각에 요 사람들은 튈 가능성도 꽤 있는데 요 사람들은 저는 못 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이미 수익을 20% 보고 2% 왔기 때문에 아 조금만 더 버티자. 타코다. 트럼프 이거 다시 말 바꾼다 하다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몇 퍼센트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거의 30%가 찍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시계열을 조금 더 길게 볼게요. 우리의 양자 버블이 시작된 게 이때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거의 8배, 9배가 올랐는데요. 만약에 버블이 진짜 깨졌다. 2022년처럼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토막 혹은 제자리 간다고 했을 때는 90%, 뭐 여기까지 온다고 해도 74%. 그러니까 여기 수익 20%라는 기억 때문에 고점 매도를 못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적절히 조정이 온 곳에서도 익절을 못하고 그냥 쭉쭉쭉쭉 물리게 되는 거겠죠. 실제 그 일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이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그 랠리를 보여줬던 그 지점보다 훨씬 내려가 있었죠. 이때도 상장 이후에 한 이쯤부터 여기까지 뭐 3배 정도 올랐네요. 3배 정도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고점 대비 뭐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없었을 테니까 이쯤부터 해가지고 물렸다면 거의 뭐 90% 이렇게 됐던 거겠죠. 뭐 이때라고 해서 양자가 유망하지 않았냐? 이때도 양자 유망하다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물린다면 되게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파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눈 깜짝하면은 마이너스 20%, 30% 찍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비와 대응 이 사이에서 사실 대응만 해도 괜찮긴 한데 근데 대비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비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이브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갖고 있던 게 하이브니까. 자, 하이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쭉쭉쭉 올랐죠. 근데 대부분의 종목은 진짜 광기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대충 요 어떤 프랙탈을 지키면서 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 버블이 깨진다라는 관점은 아니었고 그냥 지금쯤이면은 이 뭐랄까 이격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프랙탈 속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여기 고점 찍었을 때 너무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 익절을 한 것이고요. 요게 바로 대비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대비. 그리고 이러고 나서 중간에 제가 만약에 윗꼬리가 달리고 끝난다면 그러면은 좀 많이 익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게 이제 대비와 대응 두 가지를 약간 합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점이 한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7.3 정도? 그러고 나서 트럼프 사태가 터졌죠. 그러고 한 여기까지 한 7달러까지 내려왔을 때 아, 이때부터는 뭔가 터졌으니까 실제로 터졌으니까 이거는 대응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비를 해야 될까, 대응을 해야 될까 라고 헷갈릴 때는 사실 세 개를 전부 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격이 너무 커졌을 때 한 3분의 1 정도라도 익절을 하면서 좀 선제적 대비를 해놓고요. 그러고 나서 뭔가 이제 꺾이는 게 실제로 보일 때, 그때는 대비와 대응 사이.
그 정도의 행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처럼 뭔가가 확실한 트리거가 터졌을 때, 그때는 대응으로서의 입절을 좀 하는, 버블장에서는 그 요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이거잖아요. 하루에 두 번씩 돈 어떻게 지킬지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떤 걸 생각을 지금까지 하셨는지 생각 많이들 하셨겠죠? 어쨌든 버블을 대하는 자세. 가장 중요한 건 고점에서 지수가 한 3%, 5% 하락할 때 개별주는 뭐 20%, 30%, 40% 하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와 대응 두 가지를 합친 복합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해볼 텐데, 원래 준비했던 이야기는 요 정도였습니다. 대비와 대응 열심히 하자. 좀 경각심을 주고 싶었던 어떤 그런, 음, 어떤 라이브를 계획을 했었는데, 뭐, 이미 하락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트리거가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 어떤 확실과 불확실. 그래서 이 시장이 얼마나 확실하냐, 그리고 얼마나 불확실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지금의 시장은 무엇이 확실하고 무엇이 불확실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앞으로의 제 메인 투자 테마, 이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확실과 불확실. 지금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제가 확신하는 건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가 불확실하냐? 기술적으로 불확실해졌어요. 기술적. 차트가 불확실해졌어요. 자, 잠시 제가 차트 하나 캡처해 오겠습니다. 자, 지금의 나스닥 컴포짓 지수예요. 요 차트 가지고 확실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한번 뭐 OX라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나는 방향성을 아래로든 위로든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O. 아, 잘 모르겠다. X.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 확신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쵸? X예요. 어떻게 확신을 가져요, 이거? 어떻게 이 마이너스 3% 떴고 오르던 추세 약간 깼고 21선도 깼고 트리거도 나왔고 뭐 장후에 말아 올리지도 않고 여기서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어쨌든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을까? 첫 번째 이유, 일단 기술적으로 너무 그렇다. 이거는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고요. 두 번째는 셧다운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셧다운. 저는 어찌됐든 셧다운이라는 불확실성 앞에서 이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발생을 해버렸죠. 이거는 옛날부터도 발생했던 건데, 어, 사실 요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요거에 대한 시장 반응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사실 경제 지표입니다. 어떤 경제 지표 안에서도 소프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소프트 지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향방을 조금이나마 가늠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셧다운이 이거를 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여러분들 그 CPI 일정도 밀린 거 아세요? CPI 데이터 일정 밀린 거? 왜 그러냐? 셧다운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 발표도 다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를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밤에 운전을 하는데 라이트도 없이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표지판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심지어 앞에서는 막 차 둘이 사고 나는 소리가 꽝 나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앞에서 막 펑펑펑 소리 나는데 여기서 앞에 무슨 일이 발생한 줄 알고 여기서 달려갈까? 여기선 멈추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AI에 대한 의심이 발생을 슬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요 사진. 이 사진 많이들 보셨죠? 지금 어떤 AI가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한 2년 동안에는 야, 우리 AGI 개발할 거야. 나에게 돈을 모아줘. 모든 전력과 돈을 나에게 모아줘. 그럼 난 AGI를 개발해서 이 세상을 바꿀 거야. 이 얘기를 2년 동안 해왔습니다. 지금이 거의 정확히 2년하고 한 2달 정도 된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2년 후에 지금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무슨 뭐 챗GPT랑 엔비디아랑 코어웨이브랑 AMD랑 오라클이랑 그냥 손 맞잡고 계속 그냥 여기 안에서 돈이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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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에서 이렇게 돈 조금 주면은 돌아가고 돌아가고 뭐 나오는 게 사실은 없어요. 여기서 뭐 세상을 바꾸는 AGI가 나오나? 뭐 얼마 전에 샘 알트만 얘기하는 거는 나온다. 돈 좀만 더 모아줘. 내가 원기옥을 지금 만들고 있어. 나에게 힘을 더 모아줘.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약간 그 의심이 AMD까지 이제 뭔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좀 더 그런 의심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돈 주고 돈 먹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떤 엔비디아와 코어 위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우개가 어딨지? 여기 있네요. 엔비디아는 어쩌면 이게 버블일 그러니까 버블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꽤 염두에 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어, 코어이브한테 칩을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독점 이런 이슈를 떠나서 엔비디아도 사실 스스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독점으로 철퇴를 맞을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이 코어이브한테 이걸 몰아줘가지고 굳이 하나의 어떤 희생양을 만든 것 같은 느낌? 만약에 이 코어이브를 하나 세워놓고 만약에 AGI를 실제로 개발했다. 이게 이 버블이 꺼지지 않고 쭉 간다. 그런다면 엔비디아는 그냥 칩을 계속 팔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버블이 가다가 AGI를 못 만든대. 이 방식으로는 안 된대. 칩 이제 그만 팔린대. 그러면은 사실 코어이브라는 기업 자체가 쓸모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칩 사가지고 투자를 해놨는데 이거 자체가 아예 그냥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는 이걸 스스로 감당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칩을 열심히 팔고 싶었던 거고 그러고 얘가 뭐 AGI가 뭐 개발이 되든 말든 얘는 사실 현재로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되면 그냥 코어 이브 망하고 끝나면 되고 나는 그냥 칩만 좀 덜 팔릴 뿐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엔비디아는 이 코어이브라는 어떤 그 제3의 객체를 내세워서 리스크는 여기다 분산하고 리워드는 내가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생각들이 점점 퍼진다면 그 실제로 지금도 약간 이런 그림까지 나올 정도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에 대한 그런 의심도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 불확실성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무리하게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만 해당됐던 건데요. 오늘만 해당됐던 게 이제 주말. 블랙 먼데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블랙 먼데이. 블랙 먼데이가 왜 블랙 먼데이일까요? 당연하게도 주말에 뭔가 터지고 나서 먼데이에 확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나는 게 블랙 먼데이였죠. 이게 1990년대에도 한 번 있었고, 최근만 봐도 딥시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토요일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가 왔죠. 그러고 나서 쭉쭉쭉쭉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 주말이라는 거는 투자자로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게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미장만큼은 무포지션으로 이번 주말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르더라도 얘가 뭐 3%, 4% 폭등을 할까? 전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기껏해야 뭐 1%, 2% 아닐까요? 되돌림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그 정도는 분위기가 풀려서 그 정도 상승하는 거는 그냥 보험료 내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지금 주주 클럽이 아니고 닉스 스몰톡에 말씀드리는 것들 그냥 테스팅한 느낌으로 조금씩만 담아놓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고 제가 팔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저도 팔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 지금 수익률 거의 100%예요. 닉스톡 그 만들고 나서 100%를 수익을 받는데 겨우 그냥 이틀 하루 정도 영업일 그거 뭐 수익 놓친다고 어마어마하게 뭐 손해를 보는 것이냐. 사실 지금 이거 먹은 걸로 한 2년 동안 투자 안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100% 그거를 따라 하시거나 뭐 제가 하는 만큼 뭐 의도가 전달이 잘 안 돼서 뭔가가 이제 수익이 덜 나신 분들도 많겠지만 어찌됐든 그만큼은 뭐 100%까지는 못 먹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이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10%, 20%그 이상은 뭐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이퍼부터 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만큼은 좀 양보를 하자.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뭐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거 안에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제 메인 투자 테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AI 베팅은 좀 자제하려고 해요. 우리 AI 베팅으로 많이 먹었잖아요. 제가 주주클럽에 7월 22일에 쓴 글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진짜 AI 버블이 시작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이죠? 10월 11일이에요. 거의 뭐 3개월? 2달 반. 2달하고도 한 3분의 1. 이거를 저희가 지금 거의 뭐 풀롱으로 먹었는데, 근데 뭐 지금 뭐 굳이 더 먹어야 될까? AI 베팅은 그리고 그러니까 AI 버블 베팅이라고 해야겠다. 버블 베팅은 좀 그만두고 그냥 AI에 대한 적당한 투자 정도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번은 이겁니다. AI 버블 베팅은 그만두고 AI에 대한 적당한 투자. 그러니까 잡주는 그만둔다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 하이브, 뭐 사이퍼 이런 애들 순환 구조 안에 있는 그런 친구들은 좀 자제를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기업이 구글입니다. 알파벳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구글이라고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구글이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칩도 이제 TPU 본인들이 만드는 것들이 있고, 물론 이제 엔비디아 칩을 많이 쓰긴 하지만요. 그리고 서비스도 본인들이 개발을 하고, 그리고 AI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을 조금씩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글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어 위브, 자, 코어 위브도 순환 구조 안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그냥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 그리고 흑자, 적당한 투자, 그냥 버블 베팅. 이 버블 베팅이 뭐냐? 적자든 말든 그냥 오르는 거, 적자든 말든 오르는 거에 베팅하자. 이게 버블 베팅이었어요. 이게 아니라 적당한 투자라는 건 뭐냐? 진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정석대로 투자하자는 거, 정석. 정석이란 건 뭐냐? 흑자 기업에 투자해야겠죠? 그리고 저렴한 기업에 투자해야겠죠? 그리고 좀 확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죠.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그러면 코어웨이브가 셋 중에 뭐를 충족을 하느냐? 흑자냐, 저렴하냐, 확신이 있느냐? 사실 확신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오르는 비즈니스 구조였기 때문에 버블 베팅으로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굳이 투자할 필요 없다. 오르면은 그냥 아직 버블이구나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흑자이면서 저렴하면서 확신이 있는 그런 기업을 담아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이런, 최근에는 사실 버블 베팅을 위한 공부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당한 투자로서의 기업은 구글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새롭게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잘 공부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독자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 안에 있는 기업이 있다면 충분히 담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AI보다는 미중 대결이라는 테마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조금 리스키한 투자를 한다면 알파를 좀 크게, 뭐랄까, 엄청나게 알파를 추구하는 리스키한 투자를 한다면 AI보다는 미중 대결 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투자를 진행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제 커머더티. 이게 기회가 꽤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히토리오뿐만 아니라 원유나 아니면 뭐 등등 원자재 상품. 그러니까 기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 몰빵을 쳐라라기보다는 원유가 지금 좀 관세 전쟁 우려로 꽤나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어떤 코로나, 세미 코로나? 그러니까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원유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해서, 그래서 뭐 40달러 미만으로 막 가버려서, 그래서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거기서 살아남는 애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때쯤부터 바닥에서 주워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유 부분도 한번 잘 지켜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는 이제 원유였고 또 하나는 물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M2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리 좀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금이 저는 이렇게 오르는 게 좀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비정상적인 흐름 안에는 이 물가에 대한, 돈이 풀리고 물가에 대한 어떤 좀 두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빠른 자산들은 어떤 금을 매집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물가라는 게 앞으로 생각보다 좀 주요 이슈로 튀어나올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 1, 2년 안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리고 요 정도, 저는 일단은 요 정도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 지금 에이펙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에이펙. 이때 트럼프가 올 것이냐, 아니면 시진핑이 뭐 안 올 것이냐, 아니면 만났는데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기도를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의 심리가 어, 올라야 하는데 올라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 오를까 봐. 그리고 뭔가 지수가 높은 거 알겠는데 그냥 더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전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에이펙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요거는 그냥 손익비를 따진다면 좋을 가능성 40, 뭐 안 좋을 가능성 60, 뭐 요 정도로 저는 그냥 뭐 굳이 표현한다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대비해서는 약간은 좀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다가 그러다가 40이 터지면 그때서야 뭐 종목들을 주워가고 그리고 버블이 다시 온다면 그때 다시 버블 베팅을 하고 뭐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큰 이야기들은 이 정도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40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만간 또 뭐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해 볼게요. 저희 스몰톡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해보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